76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 앤드 존속 요건이죠. 그리고 우선 변제 것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죠. 6달 동안 방해하면 안 되죠. 6개월부터 1개월 전 요거는 갱신 요구와 관련된 거고요. 권리금에서는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죠.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죠. 계약갱신 요구권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갱신 요구권에만 적용이 되고요. 법정갱신에는 적용 안 됩니다. 법정갱신에 의한 것은 기간 10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임차인의 권리는 손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간 항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죠.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적법전 차이는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그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적법전 차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요 대위 행사 규정이 있죠. 상가건물 적법전 차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그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고 미음.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번 옳은 지문. 기억도 옳은 지문, 미음도 옳은 지문이네요. 이거 1회차에도 좀 오타가 있었는데 이게 몇 번인가? 76번? 니은, 디귿, 리을. 그쵸? 기억, 미음. 기억, 미음이 없네. 기억, 미음이 왜 없지? 죄송합니다. 답이 몇 번으로 돼 있어요? 76번에. 볼까요? 3회차 76번. 2번. 기억. 죄송합니다. 여기 미음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 미음. 다른 건 틀리면 안 되죠. 옳은 것만으로 묶였으니까 뭐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건 맞죠. 나머지는 틀린 게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2번 미음도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6번에 문제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회차 76번. 혹시 여기서 좀 잘못 빠졌군요. 네, 죄송합니다. 미음도 포함시키세요. 기억, 미음 두 개가 옳은 지문입니다.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려하라.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관리계약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게 판례니까 결국 갑이 체납한 걸 을이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규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유효한 게 있어. 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2번 관리규약에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인에게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만 유효하니까 연체료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복도계단 당연히 구분소유권의 목적을 할 수가 없죠.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관한 법권 및 대지사용권을 전유분과 처분할 수 없는데 다만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빠야 되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은 절대로 분리처분이 안 되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분리처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대지사용권. 지분은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당연히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일체성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죠. 정리합니다. 구분소유권과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은 분리처분 안 되고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려. 78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압류 어디에 미쳐요?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다. 저당권에서도 본 적 있죠. 종된 권리. 자, 집합 건물의 분양자가 아파트 건설회사가 수장자에게 전유 부분 이전 등기만 한 상태에서 전유 부분이 경매되었을 때 그 경락인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전유부로 설정된 경매나 전유부로 설정된 압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3번 규약으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처분할 수 있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즉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금지되어 있다는 게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선의로 대지에 관한 권리 취득한 자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면 그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대지에 관해서 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 3분의 2 찬성이죠. 그러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은 5분의 4죠.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4이 뭐예요 도대체. 5분의 4죠. 자, 78번 공용부분의 변경 원칙 3분의 2. 단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5분의 4. 딱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경 3분의 2.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은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그래서 5번이 틀렸죠. 7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채권이나 준소비대차 채권이 있어야 되고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야 되고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해야 되고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이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5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선순위 3억 있어. 그럼 그걸 공제한 나머지 2억이 원리금 합을 초과해야 되죠. 그럼 1번 보세요. 재산권 이전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그 재산가액 5억에서 채무액, 선순위 채무액 3억을 뺀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합을 초과해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겠죠. 양도담보의 경우에 채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잖아요. 그 비용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부담해야죠. 자기가 담보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죠. 자, 가등기가 경로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가등기는 목적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틀렸죠. 이 가등기가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고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청권순위 보존 가등기고 플러스 최선순위라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담보 가등기는 깡그리 소멸합니다. 자, 4번.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중에 한 뭐가 있어요? 청산기간 내에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물 경매할 수 있죠?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 중에 하나 아주 잘 나오죠. 자, 후순위 권리자는 또 하나가 있죠.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청산금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자신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그게 5번이 됩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즉 자신의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등기 담보권자에 제시해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틀린 거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죠. 자, 마지막 2024년 5월 신탁자 각과 수탁자 을이 명의상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을이 계약 당사자가 돼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자, 계약 명의상이죠.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하지만 매매하고 등기는요. 병이 악의냐 선의에 따라 달라지죠. 병이 악이라면 매매 등기 무효. 병이 선이라면 매매 등기 유효. 그래서 소유자도 달라지죠. 병이 악이라면 병이 소유자고요. 병이 선이라면 을이 소유자죠. 자, 요거 가지고 풉니다. 1번 갑을 사유 명의상의 약정 및 을 등기는 무효다. 병이 악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계약 당사자가 돼요. 그냥 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 무효는 병의 선악을 나눠야 되죠. 등기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습니다.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등기가 문제죠. 자, 병이 몰랐어요. 계약 유효죠. 등기 유효죠. 따라서 그런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갑을 사이 약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는지 여부는 을병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을병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입니다. 자, 4번 을이 X토지 소유자가 됐다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요겁니다. 매수자금. 부동산,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갑으로서 받은 돈, 그게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을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지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5번 병이 알았네요. 악의예요. 악의라면 병이 소유자고요. 자, 병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병이 악의라면 을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소유자는 병입니다. 여전히. 따라서 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을 대위해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명의신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례 형태 받고 지금 계약 명의신탁 봤는데 딱 요 기본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문을 하나하나 보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까지 다 풀어보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틀렸는지 어디서 많이 틀렸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날도 더워지고 얼마 있으면 이제 접수도 하고 시험이 점점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는 한도, 정리 한도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기억을 명료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있었는데 까먹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시험 보고 하는 그날까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